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짱구님, 담쟁이님, 허니님, 버거키님, 깨단꿀님 반갑습니다. 광망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깔리빠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예고한 대로 알파벳님 안녕하세요. 시장은 그렇게 흘러갔죠. 겸손히 예상을 한 대로 갔습니다. 결국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제가 여기가 이제 1차 추세인데 여길 깼으니 그 다음 추세는 여기가 걸릴지 여기가 걸릴지 여기가 걸릴지 여기가 걸릴지 가봐야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걸렸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629포인트, 코스닥은 629포인트에서 한번 걸렸고요. 21선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관심 많으니까 21선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뚫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일도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장중에 충분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뚫기는 힘들어요. 여기를 뚫고 가기는 힘들고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나오기는 힘듭니다. 다만 내일까지 이렇게 올리고 만약에 수, 목, 금에 한번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안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네, 코스닥은 여기를 깨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깨겠다는 거고 그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오른쪽 어깨 빠지는 자리죠. 오른쪽 어깨 빠지는 자리면은 N자로 한번 밀릴 것이다. 새로운 지지선은 여기 지지선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렇게 열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600포인트 이하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내가 뭔가 어떤 단기적으로 뭘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리기 딱 좋을 때입니다. 내일 물리기가 딱 좋아요. 그러나 내일은 무조건 양봉이 나올 건데 이번 주 수, 목,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21선을 뚫고 안착을 한 상태로 이번 주에 끝난다면 이제는 다음 주는 상승 방향으로 잡아가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 뭐 대한민국에 항상 발목을 잡았던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거기다 또 일본과의 문제, 그냥 수출 그 감소, 어떤 제조업의 어려움, 기업의 투자 철회, 뭐 보수적인 그런 운영 방식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믿고 펀더멘탈을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이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은 2%대가 올라갔는데 2.1이 올라갔죠. 코스피는 1%가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게 올라갔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었고 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3중바닥 정확한 3중바닥 이후 1, 2, 3 이후에 한번 쭉 올라갔죠. 그리고 N자로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기 추세선을 한번 다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확실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가 이제 고가로 나오면서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외국인들의 이제 과도한 매도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600조에서 900조까지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여기 고점을 넘어가겠죠. 먼저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2300포인트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순조로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지 않는 상황이 어떤 또 상황이냐, 2017년과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가가 지수가 600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저점 대비 600포인트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그런 종목들만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일부 반도체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못 올라갔어요. 화학, 조선, 정유, 건설, 철강 다 못 올라갔는데, 그거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효과인데,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입니다. 이 짐 로저스가 북한에 대한 그런 엄청 흥미로운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 북한에 대한 흥미로운 상황이 있고,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고,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물류 확충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도 나왔죠. 일본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 말에는 정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일본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저평가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앙이 될 것이다,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1,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파밍님 어서오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싸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좀 강세였지만 향후에 좀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는 않으셔도 된다. 코스닥과 코스피는 좀 달라요. 여기서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더라도, 빠지더라도 오른쪽 어깨 빠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저점을 뚫어놨어요. 뚫어놨기 때문에 이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깨가 빠진 자리, 그러면 이렇게 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조정을 이렇게 받더라도요, 반드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쐐기형 패턴이죠. 여기가 변곡점 자리, 이 자리가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3, 4월 달을 기점으로 한번 방향성이 저는 결정이 될 것이다. 빠르면 2월 달이고, 통상적으로 3, 4월 달에 한번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결정이 된다. 이 정도로 제가 시장 상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종목을 보면 오늘은 사실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세장이었습니다. 네, 완전 강세장이었어요.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강세장이 한번 나왔죠. 네,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죠.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기에는 부담이 되는 자리지만 글로벌 어떤 반도체 경쟁 회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퍼포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저평가고요. 그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사기에는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살만한 주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전기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고, 이 삼성전기는 이제 역배열에서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역배열. 그러니까 뭐 10만원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역배열에서 잡든 역배열에서 삼성전기는 잡아야 된다. 실리콘옥스도 확실히 바닥을 다졌습니다. 여기 저점을 뒤져주고 저점과 저점이 상승이 되는 그런 차트죠. 그렇죠? 네, 그런 차트로 올라갈 것이고 기대 1차적으로는 39,000원 돌파 시도가 저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전히 겸손히 좀 좋은 세터를 보고 있자면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갭을 매끄러 갈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8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LG전자는 제가 어떤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LG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 OLED의 강세죠. LG이노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OLED 하면 LG이노텍이 넘버원이죠. LG이노텍은 굉장히 강해요. LG전자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강한 추세다. 그럼 이거를 지금 사도 되느냐? 사도 됩니다. 사도 되고 관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 여기를 저항을 기술적으로 맞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차 돌파 시도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무너지는 이 자리 있죠. 짧게 보면은 133,000원, 135,000원 라인까지 보시면 되겠고, 좀 나는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좀 더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4만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세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근데 잠깐, 네,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그 확실히 온라인상에서 저는 좀 뭐 각종 연예인들이 어떤 악플에 시달려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결국 뭐 극단적인 선택을 이게 이런 게 나왔을 때 물론 저 또한 멘탈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사람들도 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간 거고, 확실히 우리가 그 온라인 문화, 그게 좀 성숙된 그런 문화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 악플을 어떤 정치, 경제, 금융, 뭐 어떤 스포츠, 결국 악플을 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플도 관심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물론 저도 한 개인이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겸손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가든 정말 심플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매너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인성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 항상 낮은 자세,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가 또 비워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해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제가 원래 어떤 연예인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제 그 VIP 회원분들 중에 연예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저도 우연히 알고, 네, 스포츠 선수, 뭐 스포츠 선수도 있고 연예인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가. 네,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터.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실 때 항상
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죠.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알람 설정 해주시고, 우리 또 그 버거킹님이 유튜브 그 편집을 또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떻게 막 바빠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어서 버거킹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댓글이 댓글이 안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또 관심이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 안 좋은 댓글도 달려야지. 네. 현대차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세터입니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는 네, 확실히 요즘 기아차가 완전 기아차의 대세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기아차의 이 독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셀토스. 그리고 그 이어서 미국의 텔루라이드. 근데 또 셀토스가 중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요. 북미에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인도에서도 지금 히트거든요. 그 다음 K5로 지금 완전히 퍼포먼스가 터지는 중이죠. K5는 여기 뭐 파밍님이 엊그저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뻐요. 제가 실물은 아직 안 봤습니다. 실물은 안 봤는데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거든요. 집 근처에. 바로 걸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셀토스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기아차도 제가 조만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여전히 강세다. 그러면 자동차 일단 현대차가 보합 수준이고 옆으로 기어가는 상황에서 기아차가 강세면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의 추가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전히 저는 이 LG화학이 지속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선두주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LG화학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종합화학의 이 회사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LG화학 시대가 결국은 온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럽의 종합화학업체 세계 넘버원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바스프라는 회사가 2016년부터 2017년 이 2년 동안 주가가 400%가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원래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적인 종합화학업체입니다. LG화학도 세계적인 종합화학업체예요. 대한민국 명실상부 넘버원입니다. 가끔 롯데케미칼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릅니다. 네, 아셨죠? 네, 그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은 롯데케미칼은 사지 않고 LG화학을 아마 사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태양광의 업체 이제 하나케미칼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에요. 하나케미칼도 지속적으로 하나케미칼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하나케미칼은 뭐 2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금호석유는 정말 주가가 작년 올해 너무 힘들었죠. 작년에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꼬꾸라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금호석유 자체가 사실 WTI 국제유가가 이제 갔을 때 이때도 물론 더블이 올라갔어요. 더블. 네, 3년 동안 2배 수익이 나왔습니다. 금호석유 자체가. 하지만 지금의 어떤 금호석유를 놓고 봤을 땐 지금 이게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오늘 장대 양봉이 좋았지만 좀 더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121선이 수렴이 되고 이평선을 꼬아가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drds는
여전히 좀, 네, 한번 포트에 내가 삼성 주식이 없다. 근데 나는 삼성 주식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는 부담스러운데 삼성 그룹주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SDS를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 또는 삼성 물산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에. 아셨죠? 나는 삼성 주식을 내 폴리오에 넣고 싶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부담스럽다.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저는 물론 삼성전자를 좋아하지만 하지만 다른 삼성그룹주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S나 삼성 물산을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자동차 받고 IT를 받고요. SK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강세예요. 그 다음에 조선을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여전히 어떤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또는 노사 구조조정 문제가 계속 이게 걸려요.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좀 풀리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내년에 조선주는 조금 풀릴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것도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량의 거의 88%를 채웠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은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참 간단해요. 이 조선이 다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내가 삼성중공업이나 어떤 조선주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나는 좀 뭔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는요 진짜 이거 기본 진짜 딱 참고 한 4년 5년은 기본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조선주는 그만큼 개인들이 이걸로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개인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선주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 자체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IS 동서가 제가 이거 한번 공시를 봤는데 한국렌탈 주식을 매각을 했죠. 이거를 왜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IS 동서가 뭐 여러가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해운대 어떤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그게 자꾸 승인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놓고 볼 때는 한국렌탈을 굳이 매각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어떤 곳에 또 M&A를 추진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IS 동서 자체가 이 IS 동서가 아파트를 참 잘 만듭니다. 전 앞으로의 그 IS 동서라는 이 아파트 브랜드는 W잖아요. 이게 아파트 브랜드 밀고 가는 게 굉장히 이 회사는 저는 어느 정도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제가 건설 회사의 성장을 보면요. 다 이제 알려드리기는 이제 뭐한데 제가 두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군 건설사가 대림산업, GS건설, 삼성물산, 뭐 뭐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군 건설에서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SK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5대 10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롯데 캐슬도 들어가고. 근데 저는 그 10위권 안에 앞으로는 IS 동서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럴 날이 옵니다. 이 회사의 대표를 제가 그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대표의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메시지를 보잖아요. 뭐 3년 전 2016년도 15년도 이 회사의 대표
마인드 경영 마인드를 딱 보면은 보통 아닙니다. 그 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건설 브랜드가 IS 동서는 굉장히 좀 사업의 다각화. 물론 건설이 주지만 어떤 기업의 뭐 YN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M&A라든지 자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탑 10은 한번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IS 동서. 그 다음에 우리가 IS 동서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신세계 건설이거든요. 근데 신세계 건설이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어떤 또 기술력을 보면은 이 회사의 기술력, 저는 이 신세계가 지금 광주에, 네, 여롱여롱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빌리브 트레비체라는 랜드마크를 한번 짓습니다. 기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광주의 첫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에. 네, 그걸로 보자면 최저 시작가가 분양가가 58평대가 한 12억 5천으로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는 23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23억 정도. 평수가 더 큰 평수는요 70평대 뭐 80평대 이런 거는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 신세계건설은 그쪽 면에서는 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앞으로 볼 때는 IS 동서와 마찬가지로 신세계건설도 우리가 한번은 눈여겨볼 수도 있다. 저는 기업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고, 대림산업이 차트가 무너지는 차트잖아요. 지금 이 차트가. 자, 예전에도 대림산업이 뭐 작년에 8만원대 있었을 때,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럴 때도 대림산업은 저는 뭐 10만원 넘어간다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12만원까지 찍고 일단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설 회사들이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정책과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은 부동산을 무조건 잡는 그런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이제 못 받는 겁니다. 어떤 해외 수주를 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국내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가지고 분양권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강남에 이거 제동을 걸잖아요. 자꾸 고층 건물 못 세우고. 그러니까 또 이런 일군 건설사들이 지방으로 뻗어가기는 또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건설주는 접근하는 게 아직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투자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대림산업은 10만 5천원에서 11만원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점이 아직 안 잡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 일단 하방은 여기까지는 열렸거든요. 지지는 8만원. 좀 더 지켜봤다가 사도 늦지는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반적인 섹터들 이외에도 증권, 그 다음에 포스코가 바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한번 뽑아줘야 되거든요. 24만원이 넘어가줘야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는 못 벗어났다. 아직까지는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면 그렇죠. 그러나 상승 각도는 일단은 1차적으로 포스코는 2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포스코가 가면 당연히 어떤 현대제철과 또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철강주들이 한번 또 따라갈 것이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증권주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는 안정적인 증권 회사가 좋다 그러면 뭐 NH투자증권 뭐 그쪽으로 보시고, 나는 좀 더 가벼운 쪽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이제 다른 증권 회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죠. 다른 증권에서 뭐 어떤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네, 메리츠 정품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가볍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키움증권은 좀 무겁죠. 네. 차트는 가는 차트예요, 이것도. 네, 현대차 증권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교보증권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르시면 되겠다. 네. 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오픈 베이스 있잖아요. 이것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장중 방송에서 오픈 베이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푸른 기술과 오픈 베이스였는데 푸른 기술 수익 났으니까 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다시 올라가니까요. 네, 오픈 베이스는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3,5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오픈 베이스는요, 3,500원에서 음봉으로 끝나는 이 자리 3,600원 사이에 그냥 한번 매도 한번 끊어주세요. 이것도 한번 돌파 시도 나와도 3,600원 정도 전후로 잡고 한번 매도 한번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잠깐만, 이거 오픈 베이스가 네네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 좀 조정 받더라도 들고 계시고, 떨어져 봐야 뭐 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이 아마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차트만 놓고 보잖아요. 가벼운 증권에서 뭔지 알겠어요. 다 뭐 아실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돌려보면 이 올릭스 있죠, 올릭스. 이 올릭스가 차트만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차트거든요. 이 올릭스도 기업을 보면은 실적은 이거는 뭐 개판입니다. 실적 개판인데 차트를 보면 한번 딱 이게 한번 될 만한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올릭스라는 거. 코리아 서킷도 이거 물려 계신 분들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뭐 어디서 이거 사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데, 요거 12,350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지만 손해보지 않으면 매도하세요. 여기서 사셨으면. 네. 네,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 SK.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SK증권은 한 번도 제가 안 하고, 이거는 제가 추천한 적도 없고, 제가 모든 증권회사 말할 때 SK증권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동안 운영 방식을 보면 이 회사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많은 개인들이 이런 거를 사가지고 물려있더라고. 이런데 다 물려있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저는 이 SK증권은 해서는 안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증권회사 중에. SK증권 빼고 뭐 다 하셔도 됩니다. SK증권만 빼고. 오늘 많이 있잖아, 우리. NH투자증권,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좋은 증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충분해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배당도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서 오세요. 삼성증권은 잊혀졌습니다. 네, 삼성증권 이거 보잖아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 끝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증권 1년 되면 끝난다, 보통. 다 상황 정리됐습니다. 다.
겸손이 또 좋아하는 회사가 KC텍인데 여전히 KC텍은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전히 KC텍은 그래요. 신규 회원분들 중에 신규 VIP 회원분들 중에 그 최근에 추천조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들고 계세요. 그거 그거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들고 계셔야 됩니다. 수익 꽤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거. 자, 지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좋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포사격 지시를 했다던데 뭐 시장에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메리츠 정권증권 이제 배당을 보잖아요. 우리가 해도 되는 이제 차트를 보지 말고 이 회사의 배당 자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죠. 그럼 하셔도 돼요. 좀 물리더라도. 네, 저점은 아직 안 잡혔는데 하셔도 됩니다. 네, 떨어져 봐야 뭐 여기 아니겠습니까? 3,800원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증권주는 앞으로 지수가 이게 지금 오른쪽 어깨 빠지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차트로 놓고 볼 때는 네, 증권주를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여기 뚫고 그러니까 2300 뚫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만 증권주를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그대로 물려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동아지질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기술적 반등인가요? 동아지질 볼까요? 좀 약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동아지질. 네, 한 번 정도는 들어봤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그동안 워낙 많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고점대에 빠졌는데 추세 자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이 약간 예전에 그런 테마로도 이제 묶였습니다. 지진, 이 지진 테마주. 뭐 경주에 지진 났을 때, 포항이나 특히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이 종목이 또 테마주로서도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동아지질이. 그리고 하필 또 남북 경협주로도 예전에 좀 이렇게 묶인 경우도 있거든요. 동아지질이. 네, 이 회사가 이제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이 회사 자체가 뭐 건설 토목, 우리가 뭐 공사, 수도 설비, 그 다음에 뭐 구조물, 미장, 방수, 뭐 이런 거. 네. 뭐 터널 내부에 뭐 레일 깔아가지고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네, 육상 케이블, 어떤 해상 케이블, 전용, 크레인 이런 거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근데 이 회사가 제가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실적이 계속 성장해요. 2017년도 매출액이 3,397억, 2018년도 매출액이 3,607억이거든요. 올해 컨덴서스가 대략적으로 한 3,800억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예요. 계속 상승세.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는, 충분히 나오는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27,000원대도 노리셔도 됩니다. 이게 추세가,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감안하면 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7,000원 이상 정도는 목표 가격을 한번 봐도 됩니다.
레인저님 잘 보셨네요. 레인저님이 종목 보는 눈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단단해요. 보니까 기초가 좀 단단하고 레인저님의 그 열정이 단기적으로 식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진짜 그 열정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열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3달, 6달, 1년, 2년짜리 열정은 필요가 없어요. 5년, 10년의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은 5년, 10년, 15년, 20년의 그런 장기적인 열정이 있어줘야 우리 시청자분들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10배 어떤 주식 사가지고 진짜 이 겸손 추천주 하나 딱 잡아가지고 10배도 먹을 수 있어요. 10배. 제가 10배 터트린 종목이 진짜 뭐 한 손가락으로 세는 게 아니라 네 아시죠? 우리 VIP 회원분들 처음입니다. 삐앵론님께서 DB하이텍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16,500원에 비중 40%. 야 DB하이텍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이 DB하이텍은 국내 유일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입니다. 아 지구력이 좀 부족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셔야 되겠는데요. 국내 유일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우리나라의 유일한 파운드리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실적이 끝내줍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보시면은 이 실적 자체가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7,731억이었다가 2017년 좀 떨어졌어요. 6,797억. 작년에도 좀 6,693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완전히 돌려 세웠죠. 올해 컨센서스가 7,900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 제가 PBR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주가도 싸요. PBR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도 싸고 BPS나 어떤 특히 ROE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굉장히 잘하죠. 네, 17, 18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을 보면은 상당히 빵빵합니다. 연기금에다가 어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2%나 됩니다.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사실 모르거든요. 이런 코스피 회사인데 잘 모릅니다.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에 있어서 정말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그 다음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수혜줍니다. 이 회사가. 네 고건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DB하이텍은 16,5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좀 수익이 나있잖아요. 삐앵롱님 요거는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극대화. 삐앵롱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78년생인가요? 나이도 젊으시네요. 7, 8년생이면 네 지금 40대시니까 55세 전후로 부자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요거는 비중이 좀 40%라서 좀 거시기 한데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는 코스피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코스피고 차트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이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추세가 여기 계속 이쪽이 지지거든요. 이쪽 자체가 높아지면서 지지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은 최소한 2만원은 넘어갑니다. 이거는 2만원 가요. 가. 그래 2만원은 충분히 가고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2만원을 보시고 2만원 돌파 나오면은 이제 좀 이렇게 물량을 줄이시고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요 어디까지 보겠다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겠다 하시면은 25,000원 언더까지도 한번 보셔도 됩니다. 삐앵롱님 아셨죠? 난 좀 급하다 하시면은 2만원대에서 이제 던져주셔야 되고
나는 여윳돈으로 하고 난 문제없다. 내년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는 들고 갈 수 있다. 내년에도 열려있다 하시면은 뭐 22,500원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저런 거는 좀 지긋하게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요. 저런 종목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고 가세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멍청한 투신들은 이제 계속 던지고 있고, 뭐 연기금은 왜 던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요. 계속 이게 지분율이 늘어나요. 외국인들이. 네, 지분율이 늘어납니다. 저는 개인장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만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좀 밀리더라도.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종목 사셨네요. 알파벳님이 종목 물어보시네요. 코이즈? 코이즈 후달립니까? 이거 좀 후달려요, 요거? 1895원까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나요? 1895원요? 근데 제가 볼 때, 알파벳님은 1895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1570원 비중 60% 이미 지고 들어갔죠. 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비중이 60%라는 거예요. 비중 이거 20%만 들고 가요. 이거 제가 10%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40% 매수가가 1570원이니까 손해보지 않으면 일단 비중을 좀 날리시라고. 이거를 비중이 60%니까 맨날 후달리잖아. 이게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받고 음봉 몇 개 나오면 후달리고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흔들리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죠. 비중이 적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20%씩 5개를 사세요. 차라리 그물치기 매매법을 하겠다 그러면 뭐 10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좋다. 5종목을 까시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행동. 저는 말만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진짜 거짓말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겸손한테 보란듯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먼저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 겸손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이기면 혼자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주식으로 이기면은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캐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이제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알파벳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60%니까 자꾸 이게 말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60%를 잘라내가지고 20%그 이하로 들고 가시라고요. 오케이? 알파벳님 오케이? 안 그러면 이거 못 먹어요. 이게 상한가 나오더라도 내가 항상 그러잖아. 알파벳이 파는 종목은 사면은 상한가 터진다. 내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알파벳이 파는 종목을 사면은 막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소박, 중박까지는 터지잖아. 이렇게 막 20%, 30%, 40%, 50%막 날라가잖아. 왜 그러겠어? 계속 반복되죠. 신기하다는 거야. 내가 파는데 내가 팔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른 분들.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10개를 사면 10개 다 떨어져. 10개 샀는데 10개를 팔면 10개 다 올라가. 진짜 장난 안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일기나 그런 걸 써보시면 거의 1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기를 좀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확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하지만 비중이 많다. 비중이 많으면은 배점 배패입니다. 그렇다고 알파벳님이 뭐 주식을 5년 10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많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알파벳 저 사람 되거든. 기질은 있어.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질은 있는데 이 멘탈이 안 되는 거야. 멘탈이. 종목 성정 잘해. 매수가 좋아. 좋잖아요. 타점이 좋은 거야. 딱 찌르는 걸 잘해. 그런데 찔렀는데 자기 몸까지 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여기서 이제 찌르는 건 좋았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카운터를 때렸는데 카운터를 맞는 사람이 뭐지? 약한데? 이 새끼 봐라? 빵 치니까 한번 빵 맞으니까 멘탈이 흔들리면서 골이 흔들리고 견손님 어딨지? 도움 요청해야 되겠다 하다가 견손 왈 보유하세요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손절 다음날 다다음날 3, 4일 뒤 급등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데 그러니까 찌르는 것은 잘하는데 빠져나오는 게 못한다. 그게 항상 실패 원인을 보면은 그 비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이 많아서, 두 번째 자기의 그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매매법에 대한 아직까지 그 확신. 지나고 보면 최고다 최고다 그물치기 매매법 최고다 최고입니다 하는데 맞거든? 근데 본인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왜 그럴까요? 남들은 막 그물치기로 막 재미 붙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 직장인분들, 전업투자자분들 그물치기 매매법 배워가지고 막 혼자 막 짜짜짜짜 먹고 겸손한테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비중이 많고 그 매매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다.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음봉 몇 개 맞아버리면 두렵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 그게 수익을 최대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그 많은 돈을 다 쟁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으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최소한 3번은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 근데 실전에서 들어가면 3번 나눠서 사도 조정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혹시 이번 주 이제 혹시 또 오실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 이 해운대에서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오후 3시부터 하고요. 혹시 오실 분들은 계십니까, 여기? 혹시 녹화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중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은 됩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동안 닉네임만 보다가 또는 겸손 그 컴퓨터만 보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얼굴 마주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각종 정보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제가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데, 뭐 그냥 뭐 노가리만 까고 가겠습니까? 네. 혹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저 포함 9명이네요. 제가 자리는 일단 10명을 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더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리 좀 말씀하세요. 네. 한 분 정도는 더 오셔도 돼요. 한 분 정도는. 그리고 이거를 또 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제가 드디어 이걸 합니다. 제가 좀 광고를 이렇게 좀 하는데, 네. 드디어 그물치기 매매법을 또 공개를 합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 첫 번째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겸손이 왜 지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이 기법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뭐, 4, 5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6년 동안 이 기법이 먹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 증명이 된 기법입니다. 이거는. 배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2월 21일 날 토요일 특강을 시작하니,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나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파벳이 네, 녹화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소통하죠? 뭐 또 물어보시면 돼요. 백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제 지난 녹화 방송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주식 하시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큰 힘이 되실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막 그 교회에서 그러잖아. 처음 오신 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하잖아.